폐하! 안녕하세요. 폐드라이버 박효성입니다. 네, 어느덧 5월 말이 되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은 6월 초에 나가겠지만 이제 페라리 챌린지가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현재 8월 21일 그리고 22일 영암에서 더블 라운드로 개최될 예정인데요. 2021년도 개막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3달도 안 남은 페라리 챌린지를 참가하기 위해서 몇 가지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드라이버 라이센스입니다. 오늘은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서 준비해야 될 과정, 그리고 과연 비용은 어느 정도가 소모되는지 두 가지 케이스를 두고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얼마 전 저에게 페라리로부터 반가운 메일이 도착했는데, 뭐냐? 페라리 코르소 필로타 어드밴스 유얼 드라이빙 스킬즈. 이게 뭐냐면 페라리에서 운영하는 드라이빙 스킬을 올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페라리는 이런 것들이 매우 체계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여기 사이트를 보시면 여기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바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총 4개의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어요. 바로 코르소 필로타 스포츠, 그리고 어드밴스, 세 번째가 에볼루션, 그리고 네 번째가 챌린지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이 4가지의 프로그램을 모두 다 이수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보니까 프로그램이 좀 추가가 됐어요. 리미티드 에디션도 새로 생겼고, 퍼스널 코칭 프로그램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코르소 필로타 클래시케, 즉 올드카드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생겼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페라리 챌린지니까, 페라리 챌린지를 가기 위해선 저희가 인터내셔널 C, 즉 국제 C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각 국가별로 ASN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있죠. 카라라고 하는. 거기서 이 라이센스를 받아야지만 이 페라리 챌린지에 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방법은 2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페라리에서 운영하는 코르소 필로타 프로그램을 참가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코르소 필로타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스포츠가 되어져 있는데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되어져 있고, 올해는 좀 차량이 바뀌었네요. 많이. 일단 F8 트리뷰터가 있고, 812 슈퍼페이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SF90 스트라달레까지 들어갔습니다. 와우. 프로그램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차량이 말이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참가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태리로 가야 됩니다. 이태리로 가서 여기 지금 보면 9월부터 11월, 12월까지 날짜는 나와져 있어요. 일단 참가 가능한 일정들이 나와져 있는데, 중요한 건 비용이 첫 번째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비용이 무려 8,500유로입니다. 8,500유로. 와우. 8,500유로. 진짜 비싸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첫째 날 도착해서 숙박하고, 둘째 날 오전 7시 45분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와, 차량도 꽤 많이 타고 8시 30분에 디너를 시작하네요. 아, 이태리 사람들은 진짜 저녁 늦게 먹어요. 그리고 3일차 때는 바로 오전 8시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저녁 5시 반에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2박 3일간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청하기 위한 일정이라든지 맥스 참가자 보니까 총 28명까지 참가가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비용은 8,500유로입니다. 자, 근데 이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프로그램이 총 4개라고 말씀드렸죠. 어드밴스, 에볼루션, 챌린지. 자, 근데 한국 고객분들은 좀 유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안내장을 하나 받았어요. 코르소 필로타 코리아.
즉 한국에서 진행하는 코르소 필로타 프로그램입니다. 보면은 올해는 6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세션별로 좀 고객들을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오전 세션이 있고 오후 세션이 있고 그 다음에 오후 세션 중에 레벨 2가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한국에서 진행하는 코르소 필로타 프로그램의 레벨 2를 이수를 하시면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코르소 필로타 스포츠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차이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참가비가 엄청 저렴합니다. 기존에는 8,500유로였지만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FMK에서 워낙 많은 비용들을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단돈 50만 원. 네, 50만 원으로 참가가 가능하고 이 비용 또한 좋은 곳에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의미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코르소 필로타 프로그램은 페라리에서 제공해주는 차량, 앞서서 보셨던 F8, 파렐리 슈퍼패스트 그리고 SF90까지 차량이 제공이 되면 한국에서 진행이 되는 코르소 필로타 프로그램은 아쉽지만 본인 차량으로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뭐 안전하게 주행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저는 한국에서 스포츠 단계, 즉 1단계는 꼭 이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직접 이수하시는 프로그램이 코르소 필로타 스포츠 프로그램, 즉 이태리나 기존에 중국에서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대체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프로그램, 어드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드밴스 프로그램은 기존에 중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태리 등지에서 진행이 됐었어요. 하지만 올해 안내장에는 중국이나 타 지역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어드밴스 프로그램은 일단 기존에 첫 번째 프로그램을 참가해야지만 이 프로그램을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이수를 못하면 어드밴스 프로그램을 갈 수가 없어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올해 업데이트 된 게 488 챌린지 에보카를 바로 주네요. 예전에는 이것도 단순 스포츠 주행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488 챌린지 에보 차량이 바로 주어지게 됩니다. 와우. 자, 정보를 보면 일단 일정은 뭐 7월에도 있고 10월에도 있고 참가자는 20명이 맥스로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챌린지 에보카만 주는 게 아니네요. 앞서서 봤던 스포츠 프로그램이 있었던 F8 트리뷰토, 그 다음에 파렐리 슈퍼패스트, 그리고 SF90 거기에 488 챌린지카가 4대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참가비가 11,500유로예요. 11,500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비용은 세금 별도입니다. 와. 그리고 만약에 동반인을 데려가려면 숙박비나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다 보니까 1,600유로를 더 내셔야 됩니다. 일단 11,500유로. 자, 뭐 등록은 페라리.com 통해서 해달라. 그리고 뭐 안내 전화번호,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내용이 있고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캐주얼 스포츠웨어를 입어야 된다. 좀 활동성이 편한 그런 것들 옷을 입어달라고 하네요. 프로그램은 첫째 날 역시 도착해서 호텔에서 쉬고 둘째 날 8시 15분부터 시작해서 8시 반. 진짜 이태리 사람들 저녁 너무 늦게 먹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8시 15분부터 시작해서 5시 45분. 프로그램 소요 시간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포츠 프로그램은 8,500유로, 그리고 어드밴스 프로그램은 11,500유로. 벌써 2만 유로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프로그램, 에볼루션. 프로그램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도 참가자는 20명으로 맥스가 되어져 있고 올해 딱 한 번밖에 없네요. 10월 4일, 5일.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참가비는 무려 18,000유로입니다. 18,000. 동반자는 역시 1,600유로. 세금 별도로 진행이 되고요.
차량을 보면 똑같네요. 네, F8 트리뷰토, 811 슈퍼패스트, SF90, 그 다음에 488 챌린지 에보. 근데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챌린지 에보카가 늘어납니다. 6대, 즉 주행할 수 있는 경험을 그만큼 좀 더 많이 준다는 거죠. 일단 F8 트리뷰토가 9대, 811 슈퍼패스트가 4대, 그리고 SF90 스타달레가 3대, 그리고 6대의 488 챌린지 에보카가 주어진다고 하니까 네, 좀 더 챌린지 에보카를 탈 수 있는 시간이 많겠죠. 자, 참가비는 네, 18,000유로. 점점점. 네, 18,000유로. 뭐 보험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레이싱 기어를 다 착용을 해야 됩니다. 네, 옷에 대한 것들도 좀 규정이 올라갔네요. 프로그램은 역시 마찬가지로 2박 3일간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날 네, 오후 5시 15분에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들 만약에 이 프로그램 참가를 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하는 크로스 필로타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네, 수료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뭐 영어로 certi 또는 cer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를 주는데 그거를 꼭 받아두셔야 돼요. 그 수료증이 없으면 네,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 수료증을 꼭 챙겨주세요. 자, 이렇게 3가지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프로그램은 바로 챌린지 프로그램입니다. 자, 챌린지 프로그램 10월 8, 9일 날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서서 보니까 네, 에볼루션 프로그램을 마치고 바로 챌린지 프로그램으로 갈 수가 있네요. 연달아서 해놨습니다. 즉, 한 방에 와라. 네, 10월 4, 5일 날 하고 이틀간 쉬었다가 8, 9일 날 다시 바로 네, 챌린지 프로그램 해라. 여기도 역시 참가비는 18,000유로. 네, 동반자 1,600유로 별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차량은 차량이 오히려 더 줄어드네. 이상하네. 참가자는 10명밖에 안 되네. 즉 에볼루션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더라도 챌린지 프로그램을 바로 하려면 예약을 빨리 하셔야 되네요. 10명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일단 6대의 챌린지 에보카가 있고 3대 SF90 그리고 2대의 F8 트리뷰토 차량, 즉 11대 정도밖에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즉 메인 프로그램이 드디어 488 챌린지 에보 차량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은 네, 페라리.com 통해서만 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아마 레이싱 기어를 다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헬멧은 그래도 네,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프로그램 네, 첫째 날 역시 도착해서 쉬고 둘째 날 8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프로그램이 12시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네, 8시 15분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자료를 정리해 놨는데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스포츠 프로그램 8,500, 그리고 어드밴스가 11,500유로, 그리고 에볼루션 18,000유로, 거기에다 챌린지 프로그램 18,000유로, 도합 56,000유로입니다. 도합. 현재 환율, 기준 환율로만 적용해봐도 약 우리나라 돈으로 7,600만원. 여기에 최소한 비행기는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뭐 비즈니스 항공 평균 뭐 한 4,500 정도로 잡으면 4번 왔다 갔다 하려면 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죠. 즉 페라리 챌린지에 참가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선 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이요. 네, 무려 비용이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와우. 진짜 페라리는 비싸요. 네,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뭐냐? 우리나라에서 차근차근 단계로 올라가서 라이센스를 네, 따셔도 됩니다.
자, 이 정보는 어디에 있냐?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즉 카라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라이센스 분류표를 보면 국내 D부터 시작해서 C, B, A, 국제 C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라이센스별로 참가할 수 있는 경기가 차별화가 되어져 있어요. 뭐 국내 D, 첫 번째 받는 라이센스는 TT전을 참가할 수가 있고, 국내 C를 받으면 드디어 넥센 타이어 스피드 레이싱이나 아니면 현대 M 페스티벌에서 GT200 클래스, 그리고 벨로스타 N컵 등의 참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따서 국내 B로 올라가게 되면 슈퍼레이스의 GT1, 2 또는 레디컬이나 BMW M전, 그리고 넥센 타이어 스피드 레이싱에서는 GT300과 RV300전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또 뛰어넘어서 A 라이센스를 따고 나서 바로 IA 라이센스를 따고 나서도 경기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국제 C 라이센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라이센스로 올라가기 위해선 경기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포인트 제도로 올해부터 좀 더 강화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D에서 C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10점이 필요합니다. 10점은 솔직히 서킷 주행 뭐 한 5타임 또는 경기 한두 번 정도만 참가를 하면 돼요. 근데 국내 B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선 70점이 필요합니다. 70점. 근데 이게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좀 달라요. C 라이센스를 따고 나서 대회를 참가를 하면 각 경기당 10점밖에 안 줍니다. 즉 1년 동안 7경기 정도는 참가를 해야 1년 만에 국내 C에서 국내 B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국내 A를 따려면 100점이라는 점수가 필요한데, B 라이센스를 따고 나서 경기에 참여하면, 즉 슈퍼레이스 같은 경기를 참여하게 되면 경기당 15점을 줘요. 그러면 총 7경기는 뛰어야 100점이 됩니다. 즉 1년을 풀 시즌으로 참가해야지만 국내 A를 따요. 자, 그러면 국내 A를 따서 어느 정도 또 경기를 참가해야지만 국제 C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최소한 경기를 2년은 뛰어야, 아무리 빨라도 2년은 뛰어야 국제 C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국내에서 라이센스를 따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일단은 제 기억으로 좀 비추어봐서 D 라이센스에서 C 라이센스를 가기 위해서 뭐 TT전 같은 것들을 뛰면 TT전도 타이어 써야죠, 그 다음에 기름 써야죠, 참가비 내야죠.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들어갈 거예요. 사고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요. 그리고 C 라이센스에서 이제 B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선 또한 뭐 넥센 경기라든지 현대 베렌전 같은 것들을 나가야 되는데, 이 경기를 뛴다고 할 때 최소한 경기당 200만 원, 뭐 평균 200만 원 정도로 잡고요. 사고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또 7경기를 뛰어야 되니까 또 한 1,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1년 동안 슈퍼레이스, 뭐 M전, 뭐 아니면 레디컬전 이런 경기들을 나가야 되는데, 슈퍼레이스 특히나 GT1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7, 800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경기당.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근데 뭐 다른 경기를 뛰어도 되니까 평균 한 500만 원 정도 잡으면 한 3,500 정도가 필요하겠죠. 7경기를 뛰려면. 근데 이 비용을 얼추 잡으면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이 2년 동안 경기에 참가하고 연습하고 이런 과정들에 또 소모되는 비용이 솔직히 그 정도가 또 들어가겠죠. 결국 비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짧게 1년 만에 확 해서 시원하게 1억 쓰고 따느냐, 아니면 2년 동안 차근차근 레이싱 스킬을 좀 더 올려가면서 라이센스를 따느냐. 저 같은 경우는 후자입니다. 국내에서 넥센 스피드 레이싱, 그 다음에 CJ 슈퍼레이스 이러한 것들을 약 한 2년 반, 3년 정도 하면서 저도 포인트를 따서 드라이버 승급할 때, 라이센스 승급할 때 교육도 받고, 뭐 공인
교육 프로그램도 받고 대회도 참가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갔다면 네, 크로스 필로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 만에 라이센스도 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나눠집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장점, 단점이 있어요. 뭐냐? 자, 크로스 필로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다양한 페라리, 앞서서도 보셨다시피 F8 트리부터 파렐리, 슈퍼패스트, SF90 스타달레, 그리고 페라리 챌린지카까지 약 한 4가지 이상의 페라리를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태리의 정식 프로그램이죠. 네, 페라리에서 인증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한국에서 스포츠를 인정을 받았었고 어드밴스 프로그램을 중국에서도 진행을 했었고요. 기존에는 이제 이태리 또는 미국에서 네, 에볼루션과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올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네, 이태리만 있는 것 같아요. 참석할 수 있는 사람도 되게 한정적으로 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1년 만에 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기존에 이렇게 라이센스를 따서 인터내셔널 C 라이센스를 받고 페라리 챌린지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합들을 나갔는데 네, 특정 선수가 좀 사고도 많이 일으키고 좀 현장에서 약간은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있고 난 다음에 강화가 됐습니다. 뭐냐? 페라리, 네, 일단 국내, 한국에서의 한정적인 내용이고, 해외 일부, 유럽 일부 국가들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 크로스 필로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라이센스를 취득하시면, 네, 페라리 챌린지 온리, 네, 즉, 다른 인터내셔널 C 라이센스, 저 같은 경우는 두바이 24시, 24시 대구 레이스 이런 것들도 있죠. 이 경기는 못 나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페라리 챌린지 온리, 이 경기만 참가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가장 큰 단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 라이센스를 따면 일단 첫 번째, 많은 경기 경험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도 레이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에서 폴트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예선전도 많이 경험을 해봤고 결승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한 20번 정도 네, 레이스를 경험을 해봤던 것 같은데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네, 좀 더 레이싱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더 올라갔던 거죠.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네,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목표를 부여잡고 아무리 노력해도 최소 2년. 네.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는 그렇게 빡세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이 라이센스 관련돼서 해외 곳곳에서 문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점수 포인트 제도를 되게 많이 강화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네, 이 영상을 보시고 페라리 챌린지에 나가고 싶다. 어떻게 라이센스를 따야 되냐. 제 지인분들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크로스 필로타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이냐 아니면 국내에서 차근차근 레이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라이센스를 딸 것이냐. 네, 선택은 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오늘은 네, 페라리 챌린지를 나가기 위한 인터내셔널 C 라이센스 획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취소되지 않고 열리게 된다면 제가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참가하는 과정, 그리고 경기 내용, 현장, 영상 이런 것들 다양하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더 멋진 영상 갖고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